검찰 새아침. 표창이란 남의 공적이나 선행을 세상에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표창장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의 공적이나 선행을 드러내어 밝히고 이를 치하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창장은 분명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뻐할 만한 문서가 맞을 텐데요. 2019년 여름 대한민국은 때 아닌 표창장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받은 표창장이 문제가 되더니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의원들이 받은 표창장이 논란거리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표창장은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주던 것이며 의원 동료와 결집의 의미에서 신상 필벌을 해야 했다라고 설명했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명이 더 기가 막히다며 비판을 높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 한 번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봤을 그 표창장이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된 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은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출근길 뉴스 전해주는 우리 뉴스벗 시간이었습니다. 마냥 달콤하지만 않은 쓴소리도 잘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지난번에 검찰 개혁안을 냈는데 네. 이게 열흘 만에 수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이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지난 14일에 2차 검찰 개혁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졸속 논란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대폭 수정을 했고 25일에 다시 재입법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수정 내용은 뭐냐? 우선 고검장의 수사 관련 보고 규정이 이게 좀 논란이 됐다 그래요. 이 고검장으로 하여금 뭐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 네. 이게 고검장에게 결국 일선 수사 지휘권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수정을 했다 그러고요. 네.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도 수정을 했다 그럽니다. 이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이 금지란 단어가 일단 제한으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네.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별건 수사 이것도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 이런 식으로 또 바꿨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해요. But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욱, 여기 더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 보통 통상 40일인데, 네.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검찰개혁안은 지금 4일로 정해서 이것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지 않고 졸속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했다라고 한 내용은요. 사실은 현재 있는 거랑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원래 고검은 지검이나 이런 쪽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항고했을 때 다시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하는 정도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권한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라고 해서 고검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 권한도 사실은 뺏어버리는 거가 마찬가지고 장시간 조사 검증이 지금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제한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바꾸는 게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별건 수사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물론 수사라는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봤을 때 이게 현실적이지 않고 니네가 수사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 때문에 하긴 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뭘 바꿨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입법 예고 기간도 이렇게 짧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에 검찰개혁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대입 정시 확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지난 25일에 이제 직접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거듭해서 이 정시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제 11월 중에 서울 소재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미 그 30% 이상으로 확대하라라고 권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40% 이상으로 확정이 될지 50% 이상으로 확정이 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5년에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오는 30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지금 밝혔어요. 네. 검찰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지금 졸속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학년도부터 이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나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데 네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교육계는 물론이고 이 학부모 단체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대학들은 대로 또 불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정시와 수시 비율을 시시콜콜하게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대학 자율에 차라리 맡겨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깝깝합니다. 어지러워요. 사실은 정시든 수시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서 입학이 이루어지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황금 비율을 못 찾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힘드네요. 황금 비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러면 또 이런 문제, 저러면 저런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좀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거는 네. 조금 그러니까 노출입니다. 예. 정부가 지난 23일에 그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 네. 안전관리 체제가 정비가 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 바로 다음 날에 GS25 편의점이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26일에는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관련 매장에서 판매를 또 중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더 이상 취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성분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도 약간 또 진실공방으로 좀 흐르고 있는 그런 네. 양상인데, 이번 정부 결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에 이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직후에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러면 또 곧바로 정부가 또 대책을 서둘러서 내놓고 이런 것이 자꾸 좀 반복되는 이것도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는 거는 가향 액상 담배에 대한 것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가향을 구분이 제가 된다 뺐네요. 하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담배, 백해 무익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에 날카로운 시사 분석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두 분 조합 딱 보면은 정말 무게감과 연륜이 딱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코너 이름을 우주 대담이라고. 괜찮으십니까? 네, 뭐 좋은데요. 예,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구 대담보다는 우주 대담이 난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네. 우주와 같이 아주 광활하게 폭이 깊게 이야기를 잘 넓고 깊게. 해나갑시다는 것도 있을 테고. 예, 또 하나는. 잘못하면 공중에 떠도는 말만 황당한 소리만 제가 두 번째 건 안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 조국 정국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 각 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4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우선 두 분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스, 노로 한번. 예스. 예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예스. 예, 저도 필요하다고 조영 봅니다. 의원님도 예. 예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이 전수조사와 관련된 4가지 법안 나왔지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4가지 법이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네. 조사의 대상에서부터 네. 조사 기간 또 조사 범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 네. 등등에 대해서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쟁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하는 것은 지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포함해서 네네. 제도 안팎의 불공정 문제를 특히 지금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국 문제를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득권 안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를 걷어내는 그 시금석으로 삼자라고 네, 하는 거에 네. 그 취지에 취지가, 동의하기 취지는 때문에 좋죠. 예. 이것은 하는데 이 쟁점들을 어떻게 빨리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는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빨리 이견을 좁혀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어떠세요? 법안이 다 서로 틀려요? 이 4개 당신에 놓은 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요. 네. 사당이 내면서 언제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이냐, 2009년 이후로 할 것이냐, 이번 20대만 할 것이냐, 네네. 그다음에 대상도 의원에 한정할 것이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조금씩 차이는 다 있는데 사당이 모두 법안을 내놓았어요. 네. 내놓았는데 예.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이 안 된다면 네네. 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그렇죠. 기왕 사당이 모두 냈으니까 네. 작은 차이를 빨리 정리해서 입법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이런 조사가 아니고라도 상시에 각 기관들의 그런 감독 기능 이런 것이 작동돼서 그렇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네. 이번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높아져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입 제도도 정시 확대가 이런 불공정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정시 아직 확대 당론으로 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다수 의원들이 정시 확대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나 떨고 있니? 이런 의원님들 많이 계시다 그러던데요. 솔직히. 자제분들이 이제 이미 다 뭐 끝난 분들은 괜찮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중에 좀 이렇게 학교 공부에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 중에 이거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자녀들이 다 이미 뭐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데 해당되는 아마 젊은 의원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 당에서 국회 네. 안에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원래 반대했습니까? 예. 조국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그랬었죠.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법안을 내고
지금 당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법안을 내서 이걸 하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 이제 성장한 자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를테면 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까지 해야 된다. 이건 네, 정의당에서 내놓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그 시기 한 10년 전까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잡은 안도 있고요. 이걸 좀 좁게 20대 국회의원만 하자 이런 안도 있어요. 그래서 200명에서 한 10,000명까지 네 개의 법이 예. 대상이 제일 적게는 20대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자. 그 200명.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하자. 네. 그렇게 하면 최대 한 10,000명, 8,000~9,0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조사하면은 뭐 그다음에 뭐 처벌도 있고 그런 겁니까? 시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지난 걸 갖다가 또 하면은 엄청난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는 그래서 건지. 아마 입법 과정에서 예.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 예를 들면 대입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논의가 되겠군요. 돼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전수조사를 반대한 것은 전수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물타기라고 봤기 물타기니까 때문에.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YTN 라디오 실시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그럼 빨리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국회는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그 의정 활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의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문희상 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29일에 이 법안을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가 사실은 가장 지금 양쪽에서 문제일 것 같아요. 좀 민주당은 그걸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희상 의장의 직권 상정. 우선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 네. 정무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정무적. 법률적인 그렇죠? 측면은 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과연 언제쯤부터 직권 상정이 가능할지를 헌법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교수 9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에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10월 29일에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분밖에 내지 않았고 네. 딴 분들은 5분이 무려 12월이래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심지어 한두 분은 네. 이 패스트 트랙에 관한 국회법이 해당 위원회에서 180일을 넘기도록 넘기면. 못할 때 법사위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특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을 180일을 채운다 하더라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제일 뒷 의견을 가장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국회의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국회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 이것을 여러 학자와 또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의안 상정권은 결국 국회의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번 29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 28일까지 하고 29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견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장 해석이 전 맞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29일
때 29일이 되면 상정해서 바로 처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28석이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110석이고 네.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결이 돼야 됩니다. 149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49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여러 정당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29일부터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 29일날 처리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같이 논의하고 네. 그중에는 같이 한 정당들 중에서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합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지 검찰개혁, 사법개혁법이 지금 처리가 중요한 건 지금이 가장 사법개혁법을 처리하기에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아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정당들과 논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른미래당이 가장 키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당이나 또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가능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안도 내놨다가 반대도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서요.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법은 법사위 법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돼 있지만은 네. 소위 이제 선거 관련 법은 법사위 자구 체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10월 달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아직 11월 달이죠. 90일을 안 넘겼기 때문에. 11월 28일.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 정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과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직권상정하겠다는 말은 직권상정한 다음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죠. 표결에 붙이라 이거죠. 차라리. 직권상정은 표결을 전제로 한 건데 그렇지 않고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네. 직권상정해놓고 90일 동안 봐가면서 민주당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주겠다면 그건 너무나 편파적인 결정이고 저희들은 직권상정 자체도 법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공수처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10월 29일에 하신다면 후유증이 엄청날 거다. 저희 당이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민주당을 도우려고 하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무적인 상황으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 이 선거 관련법을 먼저 표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표결할 수 없는데 왜 공수처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할 것인가. 아마 이 국면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국면을 빨리 좀 탈출하기 위해서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슈를 옮겨가기 위한 전략이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숱하게 많은 논의를 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거는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섭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단지 10월 29일부터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거고 최소한 직권상정을 하려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그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된 날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그날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직권상정한다. 그런 국회의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어요.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해서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 문턱을 정말 닳도록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이
내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면 논의가 가능한데 네.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탄핵을 당했으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 가지고 계속 대결로만 가고 목리를 부린다 이건가요? 여기에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뻑하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보이콧하고 네. 아니 보이콧이 지금 20번이 넘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기 사실은 때문에 잠깐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공수처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도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이러저런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법은 전에 이회창 그 대표가 한나라당 때 찬성하고 그 거의 중점 법안으로까지 했던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해창 전 총재께서 자기 때 공수처법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걸 놓치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전혀 아니라고. 그 기사에 그렇게 다 그게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반박까지 하셨고. 그건 제가 또 네, 확인해볼게요. 네. 어쨌든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열기를 식혀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부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주대담 진행 중입니다. 우주대담, 공허한 우주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런 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 나눈 것하고 연결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까지도 좋다고 치고 그 이후에 표결을 했을 때 통과가 될 것이냐가 사실 핵심인데, 이건 이 양당 입장에서도 표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고, 또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 범위 내에서 의원수를 늘리면 지금 현재 반대하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냥 어느 정도 괜찮고, 다 서로 윈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호영 의원님. 저는 국민들의 거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원 300명도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그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네. 의원을 늘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게는 70개의 선거구가 네. 지금 선거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입법화되고 나면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막상 선거할 점에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어 가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10%를 늘리면 의원들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그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유지되고 비례대표를 늘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들 저항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300석을 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0%라도 늘려서 해보자 이렇게 아마 궁여지책으로 낸 것 같은데 그래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의당의 당리 당략이 정의당의 가득 들어있는 제안이다. 그건 정의당의 당리 당략이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는 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네.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우원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의 과제가 네.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당도 다당제가 되고 국민들의 네.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런 속에서 협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훨씬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회의 개혁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죠. 그것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정당 사이에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많이 싸워왔고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자신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의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 필수적으로 다당제로 가게 됩니다. 네네. 3% 이상의 득표만 얻으면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다당제가 되고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모델이 있기는 한데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통 양당제로서 강한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견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같이. 그런데 대통령제를 그냥 둔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만 좋습니다. 말이 좋아서 협치지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이나 여러 가지로 야당을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 야당들을 전부 하나로 묶고요. 이번에 공수처법과 그 선거관련법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표가 모으듯이 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제의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지 보고요. 않다. 예. 그다음에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일견 있죠. 네. 그런데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는 당은 전혀 비례대표를 못 가지고 가는 자체 모순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보니까 썩 이걸 내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좀 다시 나중에 한번 좀 물을 익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창장 논란이 사실은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원래 낙마시키고 나면은 관행적으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게 이런 거가 맞아요? 국민들에게 많이 죄송하지요. 우선. 네. 우선 이제 청문회에서 유력 후보를 어렵게 낙마시키면 낙마시키는 분들에 대한 상처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의 박지원, 박영선 네. 소위 박남매라 그래서 네. 하고 나면 칭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어렵게 그 후보의 잘못을 찾아내서 낙마시키면 구두로는 의총장에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은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품권까지 주시고. 이번에는 네.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을 워낙 강하게 오래 밀어붙이니까 네. 이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사실 네. 수고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다 이거요? 역대 어느 그 때보다는 조국 네. 장관 후보의 흠을 많이 찾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칭찬은 충분히 할 만하지만은 표창까지 주고 상품권까지 준 것은 좀 과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더 크게는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의 힘이 훨씬 더 작용했는데 네. 마치 자유한국당의 노력만으로 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비판을 많이 하셨죠. 우원식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국 장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제를 많이 안았습니다. 첫째는 조국의 공정성이라고 해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불공정 문제가 국민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든요. 지금 대입한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자녀 조사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큰 과제를 안았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 네네. 과거에 그 불법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던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공정성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검찰개혁 요구 같은 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정치개혁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20대 국회라고 하는 최악의 국회를 거치면서 정말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인상 쓰지 않도록 좀 효과적인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초선 의원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기한 문제도 그거거든요. 법사위가 지옥 같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개혁의 과제. 또 하나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소위 민생의 문제. 그래서 이 소위 그 여러 제도 안에
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불공정 문제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국회가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숱한 과제로 이제 이번 조국 그 장관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문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이 물러나서 어두운 게 아니고 그 문제로 해서 제기되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화문만 있습니까? 서초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진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검찰이 막 수사해서 결국은 조국 장관이 이런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거 가지고 표창장을 주는 걸 보고 야, 저도 참 정말 이 당이 좀 그동안 탄핵을 거치면서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반성을 하는 당인가. 이게 남의 어떤 문제 이런 것만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권력투쟁형 당인가.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표창장 또 더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이 불법하고 또는 폭력한 사람들한테 가산점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요, 이거 잠깐 제가 법조인이라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한테 우리 의원님 마찬가지지만 그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요. 검찰개혁안이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인권수사 규칙을 바꾼다. 그런데 그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러면은 장관이 물러나니까 결국은 도로 또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조국 장관이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이제 뭐 이쪽에서는 발목을 잡았다라고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는데 그럼 국민들만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표창장 가산점 문제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지만은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이 잘못이 없는데 물러난데 표창장 준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참 불만입니다. 그것도 잘못이다. 예, 조국 장관 혐의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를 국민적 동의 없이 곳곳에서 탈원전부터 한미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합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지 민생에 치중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는 전폭 지지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쳐준 채로 심지어 심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해체라고 할 정도로 국민 뜻에 안 맞는 정책을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할 만하니까 반대한 거다. 정부 여당이다. 정부 여당이다. 10초만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 이제 전광훈 목사가 한 집회. 그 전광훈 목사 발언이 정말 귀를 열고 들을 수 없게 대통령을 완전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 그렇게 모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가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참 경악했어요. 경악을 했습니다. 그 공당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최소한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10분에 돌아가겠습니다.